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2부. 이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 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인데요. 전 사실 좀 가슴이 뜁니다. 왜 가슴이 뛸까요? 무서워서 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도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어느 얘기부터 할까요? 자, 아무래도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젯밤 10시 넘어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행 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많이 했다 덜 했다 이렇게 저희가 논평할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그 당원권 정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리위원회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 그 헌법 기구이죠. 법원 같은 존재인데 법원에서도 그 재판에 협조를 하거나 또는 그 반성의 기미가 분명할 때 그때는 경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태용호 최고는 좀 경감을 해줬다. 일반 법원에서도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절반이 지금 판사입니다.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비당원이고 판사이거든요. 전주혜 의원만 이제 그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그분도 판사잖아요. 판사 출신. 그분도 원래 판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보통 내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 부대변인.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가요? 두 분 다 똑같이 좀 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위를 따지자면은 공천 개입설까지, 공천 의혹까지 실언이든 아니든 그분의 주장인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 나왔다는 것은 태용호 의원이 좀 더 센 발언은 아니었나, 좀 더 위험한 발언은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5.18 네. 발언 같은 거를 보면 그렇죠. 김재원은 최고위원회 발언만 많지는 않죠. 맞아요. 그런데 우선은 한쪽은 막말이다. 한쪽은 이제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같이 의혹을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법적인 것은 아무래도 태용호 의원인 거고요. 그런데 사과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진다면은 오히려 김재원 전 최고는 사과를 그래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막말의 1년이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1년이에요. 그런데 태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요. 근데 3개월이라는 겁니다. 뭐가 상당히 이상하죠. 이게 공정하게 이걸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그랬을까? 무슨 패를 들고 있길래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당원권 3개월 정지나 1년 정지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1년 정지는 이 공천 못 받고 3개월 정지는 이론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공천 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윤리위원회 결론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10시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죠. 태용호 최고가 충분히 했고. 그거는 사과보다는 여하튼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게 대상이 좀 자, 거시기하죠. 이제 보시면 글쎄 태용호 최고위원의 역사적인 발언이 있어요. 설화 부분이죠. 이제 김구 선생이라든가 4.3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분은 사실은 참 윤리위원회의 심판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눈높이가 잘 안 되죠. 눈높이는 안 되기는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18이나 4.3이나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호남 또 제주도 쪽에 확장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4년째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두 분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것은 이론이 여지가 없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끝까지 버텼다고 보세요?
왜 저를 보고 두 분 다 있으시면 뭐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김재현 최고가 끝까지 뭐를 버텼다고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그 이제 위원님께서 왜 깜짝 놀라셨는지는 이제 말씀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건데 저는 김재현 최고가 뭘 얼마나 끝까지 버텼는가에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근데 김재현 최고에 대한 징계와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도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태영호 최고가 정말로 뭔가 대통령실에 이준부 정무수석 간에 무슨 뭐 녹음 파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뭔가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둘이 만났대요. 이게 전화가 아니고. 전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만나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저는 막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에요. 좀 이상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그 기사에 대한 댓글도요. 여야를 떠나서 뭔가 패를 가지셨나? 태용호 최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무슨 약점을 잡혔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재현 최고는 녹취록이 없고 태용호 최고는 녹취록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 녹음 자체는 서로 대화자 간의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다 틀고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공천을 앞두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 털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당당하게 이거 수사해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대통령실에 가보셨어요? 예? 대통령실에? 용산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가보셨어요? 청와대를 가고 싶어요. 네.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실에 들어갈 적에요. 모든 핸드폰 앞에다 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취가 불가능해요. 어디서 만나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히 대통령실로 최고위원 된 날 3월 9일 날 예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화 통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도 대통령실에 갈 때요. 입구에서 핸드폰은 다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니 핸드폰도 놓고 그 핸드폰 사용 가능한 무슨 녹취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장이신 거예요. 주장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경규 대변인이 팩트가 아니라고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는 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만난 장소가 두 분이서 만났다는 것이 그 장소만 있는 것이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날 동선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날 동선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슴이 막 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동선까지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저러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한석이 빈 건 사실이에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 전국에서 새로 선출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를 이제 앉혔잖아요. 송갑석 의원 최고위원으로. 하도 친명 일색이다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쪽은 친윤 일색이니까 한 명쯤은 좀 어떻게 비윤 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모르겠어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할 때 저희도 좀 중진 의원들 보고 출마를 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최고위원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기를 좀 별로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국위의 아마 구성원이 국회의원, 당회 위원장,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비윤이 나가면 이거 뭐 들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용호 의원하고 당시 그거는 그랬죠. 그때 뭐 6대 4로 해서 막상막하로 갔었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김학용 후보하고 윤재욱 후보하고 싸울 적에 사실은 뭐 좀 더 친윤은 김학용이라는 것이 대세였었는데 뚜껑 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비윤들도 한번 좀 도전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저도 그래서 들리는데, 다양하게 그죠? 좀 도전을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도전 좀 많이 하시라 막 그랬어요. 네, 도전 이거 좋죠. 자, 김남국 의원 얘기 우리 이경 부대변인 머리끈을 가져서 좀. 묶어야 되는데. 네. 아니 저는 아까 싸우려고 이거 딱 하신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뭐 부대변인이시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우선 공무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선출직 공무원, 전체 공무원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우선은 선출직 공무원 가상자산을 앞으로는 재산 공개할 때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우리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된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진상조사단의 3분 중에 한 분은 누구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 분은 언론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을 세게 하신 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현재까지는 불법이 드러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요. 법원에서도 계좌 영장에 대해서 2번이나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국민께 비판을 받으면 이 가상자산을 전체 다 매각을 해라라는 당의 입장을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제가 들은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전부 수용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의 사유 재산권은 우리가 농경사회 이후에 사람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심지어는 한동훈의 기획수사다. 또 검찰의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전혀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가산 자산을 당에서 왜 매각하라고 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저희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당에서 저보고 그거 팔려고 하면 절대로 안 팔아요. 그리고 어느 권력도 어느 국가 권력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팔라 말라. 아니 불법 아니라면서요. 왜 팔아요? 불법 아닌데? 저는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법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획수사라면. 그게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게 맞아요. 기획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지금 않았었고. 불법 아닌 거 맞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불법 아니게 책임지세요? 현재까지는. 네. 뭘 책임지세요. 알겠어요. 아니, 네. 뭘 책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불법이 없다. 만약 불법이 있었으면 법원에서 그것도 99% 영장이 발부되는 계좌 영장 발부가 2번이나 기각이 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민주당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처럼 구는 거는 솔직히 불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착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살다가. 나 민주당이 착하대요. 젊으셔서 그런가 봐요. 좀 더 오래 사셔보세요. 그러면. 네.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 주신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비아냥 거리실 필요는 없고요. 착하시다면서요. 아니 그 말씀하세요. 네, 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이 아닌데 왜 파느냐. 거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럴 필요 있냐. 안 팔아도 된다. 저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공무원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공무원들의 이제 가상자산 그것도 같은 관련된 직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다 포함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그거 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산 공개에 저는 주식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것 또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거 다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네.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 바로 잡아야 주는 그게 뭐냐면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가상자산 직무 관련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 지금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공개 그러니까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디인지 모르겠네. 제가 여기 얼른 찾아서 나온 비공개 결정을 했다. 아니 이거 중요해요. 비공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네 공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법무부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 기관에 가상자산 관련된 공무원이 지금 정부 기관에 16개 기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전 이거 전부 최소한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가상자산 관련된 공무원지 그런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유 현황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사가 안 떠가지고. 그거는 여하튼 간에 뭐 공개든 뭐 저는 뭐 가상자산이 없어서 이거는 뭐 양쪽의 여야가 다 입법화하면 공개하면 되죠.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솔직히. 아니면 공개하죠. 그러면 네, 뭐 이 차지해 됐으니까. 자, 일단 공개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상자산을 팔지 말아야 자기도 이경 부대변인도 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불법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개인적으로 팔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만약에 같은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만약에 저는 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본인이 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팔면은 이 문제가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팔았다고 우선 첫 번째는 그거죠. 이것이 불법 여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지금까지는 불법 여부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다 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나머지는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주장을 할 것이냐, 다 이것을 팔고 나서 본인의 주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자, 이건 이래요. 2년 전에 그 지금 대한민국에 가상자산 그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 코인원, 곱박스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즉각 FIU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빅데이터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그것이 하루에도 뭐 100만 건씩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했대요. 그중에 프로그램으로 건져지는 것에 대해서 이중 체크 먼저 그 거래소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FIU에서 체크한 다음에 이것이 이상 거래일 적에 4군데로 조사를 해달라고 통보를 한대요. 검찰 또는 범죄가 좀 약해 보이면 경찰 또 국세청 세금 탈루가 있으면 또 공직자의 정치자금 같으다 하면 선관위로 통보를 한대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돼서 FIU에서 검찰에 통보했을 적에는 그 비율이 0.18%래요. 만 건에서 18%, 만 건 중에 18건. 그런데 요는 그때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짙다 할 때만 통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FIU에 통고를 받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장 청구를 그 영장 청구 0.18%가 맞네요. 0.18%가 맞아요. 만 건에서 18건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게 굉장히 이상 징후가 깊을 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영장 청구를 그래서 검찰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각을 했죠. 그런데 대개 금융자산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거래 내역을 봤다는 것이 바로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털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털어졌으면 지금 김남국 의원님은 그것을 갖고 있어도 되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상자산을 팔 경우에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좀 어떻게 잦아들 수 있을 거냐. 제가 이걸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혀 잦아들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그럼 영장 실질 심사를 기각한 판사는 누구냐. 그 사람은 김봉현 라인펀드 사태 주범도 영장 기각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법원 이 범죄 혐의는 아주 의심할 만큼 상당하고 내용도 중하지만 증거 인멸
할 것 같지 않다 예. 해서 기각했어요. 48일 만에 쌩 난리치고 예. 잡았어요. 이분이 이것만 기각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근데 기각 건수를 조금만 좀 보니까 줄여주십시오. 예. 너무 건수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 김봉현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여성 또 구속영장 기각했고요. 가상화폐 테라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예. 청탁을 받은 팀원의 전직 대표도 예.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결론이- 기각을 했냐 예. 이거죠. 서울 남부지법원장이 누구냐?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입니다. 예. 수석부장 판사예요. 이 사람은 언론이 이 사람이 임명됐을 적에 거의 모든 언론이 정리해 주십시오. 김명수의 코드 인사의 대표다. 문재인 때 그 예. 법원에 주류로 급부상한 저기. 우리법 연구회 예. 출신이다.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이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아니 불려왔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여론이 아까 이경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여론이 잦아들지 안 잦아들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판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예. 저는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 같아도 팔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다면.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돈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굳이 왜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왜 저 같으면 그럴 거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당에 누를 끼치는 듯한 그런 또 죄책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팔았을 것 같다.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왜 불법이 아닌데 뭐하러 팔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그리고 액수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길게 막 뭐 FIU 들면서 길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뭐냐? 불법이 이번에는 없다. 결론은 이번에는 판사 탓을 합니다. 참 해도 집권 그거 여당에서 아니고요. 해도 너무 하는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론을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처럼 맞아요. 보여서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예. 판사들도 예. 이것을 이제 인용률이 80%가 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은 예. 지금까지 해명이 알겠습니다. 명확했다라고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또 싸우세요. 아니, 황병수 사법농단의 아니. 사고라는 자,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